안녕하세요. 회천대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뭐 요즘 양도세 얘기도 나오고 보유세 얘기도 나오면서 먼저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보유세가 우리가 걱정할 만큼 많이 나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세랑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재산세라는 거는 뭐 이제 토지랑 건축물이랑 뭐 주택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서 이제 재산에 이제 과세를 하는 걸 재산세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6월 1일자에 이제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실무상에서는 뭐 5월 말에 뭐 잔금을 치렀으니까 매수인이 뭐 6월 달에 이제 소유자잖아요. 그러면은 뭐 매수인이 바로 재산세를 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뭐 5, 6월 달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재산세를 좀 깎아줘야 된다. 뭐 매도인이 재산세 뭐 일부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특이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재산세 같은 납부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 7월 달에도 나오고 9월 달에도 나오는데 재산세가 이제 20만 원 이하면은 이제 7월 달에만 이제 재산세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가 두 번 날아오게 되면 내가 재산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7월 달에만 한 번 날아오면은 내가 재산이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구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산세가 이제 나오는 게 단순하게 그냥 공시가격에서 이제 세율을 바로 곱해버리는 게 아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요 다음 PPT에 이제 다음 장에 있지만은 요게 이제 뭐 50%도 안 되는 거를 이제 곱하게 되다 보니까 공시가격을 반토막 낸 다음에 세율을 곱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재산세는 지금 현재 최저 0.1%에서 최고 0.4%의 이제 누진세율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뭐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뭐 60% 이하로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재산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이제 아파트가 뭐 3억 원 이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뭐 요 정도가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뭐 주택 공시 가격이 뭐 6억 원이 넘으면 45%인데 뭐 43%나 뭐 45%나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뭐 45%뭐 한 절반쯤 감해 주는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소유 주택일 때는 이제 60%니까 법인은 세금을 좀 더 내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재산세가 재산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이었다면 종부세라는 거는 이제 개인한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인적과세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재산이 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를 이제 다 합쳐갖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12억을 빼주는데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제 9억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억을 뺀 다음에 나머지 재산에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걸 이제 종부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05년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제 재산세가 아까 전에 뭐 45% 정도 곱했던 데에 반해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 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산세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최저세율 0.5%부터 이제 뭐 5%까지 최고 세율이 이제 5%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5%라고 한다면은 사실 세금 20번 내면은 이제 실제 이제 재산 내 재산이랑 다름이 없죠. 5% 20번 곱하면은 100%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재산세랑 뭐 종부세 제가 뭐 지나가면서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재산세는 물건별 부과하는 거고 종부세는 사람별에 부과하는 거고, 뭐 이제 7월 달, 9월 달은 재산세 내는 거고 뭐 종부세는 12월 달에 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이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공시가격의 현실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인데, 공시가격의 현실화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이 하나씩 갖고 있으면은 이 공시가격을 떼보면은 공시가격 굉장히 낮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집을 5억에 팔아도 공시가격을 떼보면은 3억 살짝 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약 이제 현재 공시가격은 지금 매매가의 약 69%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 정권들이 이걸 올리려는 시도를 해봤었는데 갑자기 이제 세금이 팍 오른다 그러니까 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건들지가 못하고 계속 지금 약 65% 정도에서 고정이 된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만져가지고 69%더 올리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서울 쪽이 지금 이제 18%나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됐어요. 이게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만지려고 한 게 아니고 서울 시세가 18% 정도 평균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세금도 18% 정도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6%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남부권이 있고 북부권이 있어요. 그 남부권이 이제 세금을 많이 올려준 거고,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오늘도 집을 하나 팔았지만 5억짜리 집 파는데 공시가격이
저기 작년에는 3억 1,200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3억 1,400으로 해 가지고 200만 원 올랐더라고요. 200만 원 오른 거는 1%도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제 사실은 이 6%에 대한 지분은 경기 남부권에 상당히 이제 많이 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재산세 계산법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세표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었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45% 수준이었기 때문에 절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과세표준 기준에서 3억 원 초과하면은 세율이 이제 0.4%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제 공시지가로 보게 되면은 공시지가 이제 뭐 곱하기 2 하면은 이제 공시지가가 뭐 6억 원을 초과했을 때 세율이 뭐 한 0.4% 정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0.4%도 아니죠. 뭐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제 0.18% 정도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이 여기 밑에 이제 과세표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억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매년 이제 40만 원을 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은 공시가가 1억이 오르면은 1년에 18만 원 더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공시가격이 1억이 올랐다는 얘기는 뭐죠? 집값이 1억 이상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1억 이상 올랐는데 내가 매년 18만 원 정도 낼 수가 없느냐? 그건 당연히 내야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재산세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산세 때문에 뭐 이제 집을 투자를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요. 문제는 저는 이제 종부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부세 계산법인데,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뭐 이제 공시가격에다가 이제 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또 곱해야 되겠죠. 60%를 이제 곱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 50억이 넘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산은 뭐 이제 공시가격으로 100억이 넘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이게 이제 세율이 지금 4%가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60%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세율이 이제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1억이 오르면은 세금을 매년 24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94억 원 초과를 했는데, 공시가격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 초과를 하는 재산을,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이제 세금이 나오게 될 텐데, 그랬을 때는 지금 5%잖아요. 이거 60% 적용해 보면 3%죠. 그러면 공시가격이 1억이 올랐을 때 세금을 매년 이제 3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오르면 세금 3천만 원 내야 된다는 거고, 매년. 그러니까 요게 은근히 작은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예를 들어서 월세를 주고 있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고 있을 때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되는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이 50억 원 이상 나오시게 되는 분들은 더 이상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도 이제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하는데, 지금 수학적으로 투기 세력이 잡아지게 되는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일단 보게 되면은 종부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재산세만 나오고 있으면, 사실 이제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토지도 뭐 재산세랑 종부세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뭐 이제 주택만 주목을 받고 있지, 토지 재산세랑 종부세는 현재 주목이 뭐 별로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전히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종부세 최고 세율이 5% 육박하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무서운 거죠. 재산세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보유에 들어가는 세금이 이제 집주인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세 전가와 기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이 이제 100원이 뭐 올랐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거기다가 세금을 더 붙인다고 얘기를 해요. 유류세를 뭐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기름을 파는 이제 저거 주유소 업자들이 이게 세금이 올랐네, 내가 다 내야 되겠네, 이러지 않고 기름값을 올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이 종부세를 다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부세 내기 때문에 이거 뭐 나한테 10원도 남는 게 없는데 전세랑 월세 시세를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조세 전가와 이제 귀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입자가 이제 월세를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빌라와 다가구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갭 투자해 가지고 진짜 빌라 하나에 뭐 전세 1억짜리 빌라를 뭐 전세를 9천을 껴 가지고 내가 1,000만 원만 돈을 넣어 가지고 이 빌라를 막 이렇게 수십 채에서 수백 채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종부세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자기 돈 거의 넣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종부세까지 나오면은 이게 돈만 나가는 꼴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빌라나 이제 다가구 같은 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갑작스럽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 뭐 악성 매물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처분은 안 되고 세입자는 내 전세금 돌려달라고 얘기를 할 테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빌라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당분간도 좀 좋지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제 분양권은 인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인제 피해가고 있어 가지고 사실 인제 뭐 주택을 많이 투자하면은 보유세가 많이 나온다고 뭐 '그럼 나는 분양권이나 투자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분양권을 취득하자마자 인제 취득세를 바로 인제 매겨 버리는 시스템 때문에 사실은 인제 취득세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양권도 내가 주택 수가 몇 개냐를 좀 고려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인제 아무래도 영향이 큰 거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부터 금매가 쪼끔씩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 월달, 5 월달에 인제 금매를 잡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4 월달이나 인제 5 월달에 급하게 이제 "잔금을 좀 빨리 쳐 주세요." 이런 분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인제 앞으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달아 주시면은 제가 또 인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